기초수급 생활비 SSI를 수령하는 사람들의 경우 사회보장국의 보고 없이 해외에 30일 이상 거주하게 되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한인 서류 미비자 인구는 17만 3천 명, 뉴욕과 뉴저지주에서만 최소 3만 명으로 약 12%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내 최대 의료 플랫폼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해 전산마비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총 1억 2,360만 달러를 퀸즈웨이 프로젝트와 브루클린 퀸즈 고속도로 사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주 4일 근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거센 반대 입장으로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각국 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한 인간개발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세계 19위를, 미국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20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뉴욕시 행정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조례안을 발표하면서 의회와 시장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어제 저녁 뉴욕시 지하철 열차 안에서 30대 남성이 다른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머리에 총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8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최근 한인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증을 받기 위해 한국을 6개월 이상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현재 수령하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이나 기초수급 생활비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기초수급 생활비의 경우 당국의 보고 없이 해외 30일 이상 거주하게 되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셜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6개월 이상 한국을 방문한다고 해서 연금 수령에 문제는 없습니다. 또 저소득층 아파트에 계속해서 거주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수급 생활비를 받는 사람들은 해외에 3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 생활비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소득과 소유한 재산에 의해 결정되며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메디케이드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수혜 규정에 따르면 30일 이상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보장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출도 명령 편지와 함께 일부 기초수급 생활비 SSI의 수령금 반환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의 최대현 사회복지팀장은 한인들이 SSI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SSI 수령자가 이사를 하거나 해외 장기 체류를 할 경우 사회보장국에 통보를 해야 하는지 등 문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SSI 수령자가 이사를 하거나 해외 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 사회보장국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SI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1년간 일한 기록이 없거나 월 수입이 1,913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보유한 현금액이 2,000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생명보험 등 다른 자산을 갖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한인 서류 미비자 인구가 17만 3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뉴욕 뉴저지주에서만 최소 3만 명으로 한인 10명 중 1.2명, 12% 정도가 서류 미비자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전상 기자입니다. 이민 관련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의 미국 이민자 통계 현황 발표에 따르면 한인 서류 미비자는 한인 커뮤니티가 큰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조지아주 등에 집중돼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퀸즈에만 9천 명의 한인 서류 미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맨하탄에 거주하는 한인 서류 미비자는 3천 명입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버겐 카운티에 거주하는 서류 미비자 수가 9천 명이었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 혜택을 받은 한인은 5,040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전국의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 54만 4,690명 중에는 멕시코 출신이 44만 9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자격이 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신규 신청 접수 중단의 여파로 다카 신청을 못한 한인 인구는 3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한편 2022년 기준 뉴욕주에 거주하는 한국 출생 인구는 8만 2,663명, 뉴저지주 거주 한국 출생 인구는 총 6만 7,59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뉴욕 뉴저지에 정착한 이민 1세, 이민 1.5세 인구를 15만 명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거주하는 총 인구는 104만 5,100명에 달했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나 미국에 정착한 총 인구 중 2.3% 수준입니다. 집에서 한국어를 주로 쓰는 인구 수는 총 110만 4천 명으로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쓰는 이들 중 1.6%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2외국어는 스페인어가 60.8%로 압도적이었으며 중국어 5.1%, 카탈로그어 2.6%, 베트남어 2.2%로 뒤를 이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 내 최대 의료 플랫폼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해 환자 및 의료진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등 전산 마비로 인한 피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최대 의료 플랫폼으로 꼽히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환자와 의료진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급 및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환자들의 삶에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의료진들의 임금 지불 절차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특히 뉴욕 뉴하이드 파크 시설에서는 청구서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으며 의사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모든 서류 업무 절차가 마비됐습니다. 미 최대 의료기관으로 방대한 환자의 정보와 의료진의 정보가 담겨있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소유하고 있는 체인지 헬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약 3주 전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이비드 파드월 나소 카운티 메디컬 소사이어티 회장은 어제 성명을 통해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다운된 상태라며 시스템 작동을 위한 책임자들조차 해결을 위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환자 및 의료 제공자들에게 이 같은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과 시스템 마비는 악몽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원 해고, 서비스 폐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료시술 시 받아야 하는 필수 동의서 등에 대한 서류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환자의 경우 약국과 병원 간 승인 서비스 차질로 필수 처방약을 받지 못하는 등 처방약 수령에만 열흘씩 걸리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료 시스템 사이버 공격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의료업계 및 행정기관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이버 안전 탄력성을 강화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촉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백악관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위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연방정부로부터 두 가지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 총 1억 2,360만 달러를 지원받습니다. 이를 통해 퀸즈의 하이라인 건설 사업이라고 불리는 퀸즈의 프로젝트가 브루클린 퀸즈 고속도로 개선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기러미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연방정부로부터 1억 2,360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지원받아 지역사회 재건 프로젝트에 착수합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뉴욕시가 연방정부로부터 두 건의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각각 1억 1,700만 달러 그리고 560만 달러를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이번에 연방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게 될 프로젝트는 뉴욕시 퀸즈판 하이라인 건립 사업이라고 불리는 퀸즈웨이 개발 사업으로 버려진 철로 등 락거웨이 비치 브랜치로 사용되어 왔던 공간에 1.3마일에 달하는 그린웨이를 개발하고 레크레이션 시설 건축 및 공원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으로 퀸즈웨이 프로젝트에 총 1억 1,700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이 투입됩니다. 퀸즈웨이 프로젝트 사업이 완공될 시 47에이커의 공원, 7마일의 녹지가 생겨나 지역사회를 녹지 공간으로 연결하는 친환경적인 커뮤니티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브루클린 퀸즈 고속도로 개선 사업을 위한 연방정부 보조금 560만 달러도 수령할 예정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고속도로로 가로막혀 있는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커뮤니티와 긴밀히 연결하고 육교 설치 확대, 일자리 접근성 확대, 녹지 공간 확보, 보행자 통로 개선, 자전거 전용 도로 확대 등
교통 네트워크 및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 건설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의회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하원 의원이 주 4일 근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표준 근로시간을 기존 주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4년에 걸쳐 낮추는 내용인데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장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기존 급여의 1.5배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는 2배를 지급하도록 하며 주당 근무 시간을 32시간으로 줄여도 노동자가 받는 급여나 혜택을 줄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오늘 미국 노동자들은 1940년대에 비해 400% 이상 더 생산적이지만 수백만 미국인이 수십 년 전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고 더 오래 일하고 있다며 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40년 주 40시간제를 도입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인공지능과 자동화, 새 기술의 중대한 발전에서 비롯된 금전적 이익은 기업 최고 경영자와 월가의 부유한 주주들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급에도 돌아가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미국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라폰자 버틀러 상원 의원과 공동 발의됐으며 하원에서도 마크 타카노 하원 의원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그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원, 보건, 교육, 노동, 연금위원회에서 논의됐으며 공화당의 강한 저항에 부닥쳤다고 더 힐은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표준 근로시간을 줄이면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그리고 결국 노동자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간사인 빌 캐시디 의원은 현실에서 공짜 점심이란 없다며 정부가 주간 32시간을 의무화하면 기업들이 급여를 시간당 최소 25%는 더 올려야 하며 이는 솔직히 일부 고용주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겨우 이익을 내는 수백만 소기업들을 위협할 것이라며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거나 자동화로 대체되고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더 고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각국 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인간개발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세계 19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한 단계 낮은 20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대 수명이 78.2년으로 선진국 가운데선 상당히 짧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전장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3-2024 인간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간개발지수는 2022년 기준 0.929로 집계돼 조사 대상 193개 국가와 지역 가운데 19위로 평가됐습니다. 22위였던 전년도보다는 한 단계 올라선 것입니다. 한국은 2009년 26위에 오른 이후 2010년과 2012년 전체 12위를 기록하는 등 줄곧 최상위 국가군에 포함돼 왔습니다. 인간개발지수는 국가별로 기대 수명과 기대 교육 연수, 평균 교육 연수, 1인당 국민소득, GNI 등 4가지 객관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한국의 2022년 기대 수명은 84년, 기대 교육 연수와 평균 교육 연수는 각각 16.5년과 12.6년입니다. 1인당 GNI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46,026달러로 평가됐습니다. 한국보다 한 단계 낮은 22위에 머무른 미국의 경우 기대 수명이 78.2년으로 선진국 가운데선 상당히 짧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 교육 연수와 평균 교육 연수는 각각 16.4년과 13.6년으로 한국과 비슷했으나 1인당 GNI는 65,565달러로 훨씬 높았습니다. 스위스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위스인의 기대 수명과 평균 교육 연수는 한국보다 0.3년과 1.3년씩 길었습니다. 기대 교육 연수는 한국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지만 소득에서 스위스 69,433달러로 크게 앞섰습니다. 스위스에 이어서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홍콩, 덴마크,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싱가포르, 호주, 네덜란드 등의 순으로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전년도보다 2계단 하락한 24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0.788로 전년도보다 한 단계 낮은 75위에 머물렀습니다. 가장 낮은 193위를 기록한 국가는 소말리아였고 남수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니제르 등도 최하위권으로 평가됐습니다.
세계 전체를 평가했을 때 인간 개발 지수는 0.739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선진국과 저개발국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저개발국들은 절반 이상이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그런 경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행정부와 잦은 갈등을 빚어온 뉴욕시 의회가 뉴욕시 행정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조례안을 발표하면서 의회와 시장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기라민 기자입니다. 에이드리안 애덤스 뉴욕시 의장은 어제 시정연설 도중 뉴욕시 중산층이 도시를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올해 뉴욕시의회에 입법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시 행정부의 무능력을 지적하면서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애덤스 의장은 특히 주택 및 보육비 부담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주택 지원 정책 및 경제적 지원이 나와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그간 애덤스 시장이 반대해왔던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을 2배 이상 확대하는 조례안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지난해 7월 에릭 애덤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뉴욕시 주택 바우처 확대 조례안을 42대 8로 재통과시키며 시장의 권한을 무력화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의회는 뉴욕시 행정부가 주택이 절실히 필요한 시민들의 필요를 묵상하고 있다며 애덤스 시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 지난 1월 말에는 역시 애덤스 시장이 반대했던 일명 How Many Stops 조례안에 대해서도 투표를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의회는 뉴욕시경의 불시 검문 시 시민 대상 검문 이유와 검문 대상자의 인종, 성별, 연령 및 무력 사용 여부를 보고서로 작성해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뉴욕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찬성 42대 반대 9로 통과시켰습니다. 아울러 뉴욕시의회는 자전거 도로 설치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거리 환경 개선 추적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조례안도 곧 통과시켜 뉴욕시 행정부의 업무 진전을 평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 매체들은 뉴욕시의회와 뉴욕시 행정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며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어제 저녁 뉴욕시 지하철 열차 안에서 30대 남성이 다른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머리에 총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뉴욕주 정부가 지하철 시스템 내 치안 강화를 위해 승객 가방을 무작위 검사하는 무장한 주방위군을 투입한 지 일주일 만에 발생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가 지난주 뉴욕시 지하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퇴근 시간대 여러 승객이 탄 객차 안에서 총격 사건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경 브루클린에서 맨해튼으로 향하던 뉴욕 지하철 A노선 열차 안에서 36세 남성이 다른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머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총격을 가한 32세 남성과 그의 일행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 발표와 사건 당시 동영상을 보면 32세 남성은 달리는 객차 안에서 36세 남성과 실랑이를 벌인 후 몸싸움을 벌이던 중 36세 남성이 꺼낸 권총을 빼앗아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36세 남성이 권총을 꺼내기 전 32세 남성과 일행인 듯한 여성이 흉기를 꺼내 36세 남성을 뒤에서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NS에 공유된 동영상에는 권총이 등장하자 객차 구석에 피해 있던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일제히 바닥에 엎드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객차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고 한 승객은 열차가 역에 도착할 때까지 나가게 해달라고 절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뉴욕 주정부가 뉴욕시 지하철 치안 강화를 위해 무장한 주방위군을 투입한 지 일주일 만에 발생한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앞서 캐시 호컬 주지사는 지난 7일 주방위군 750명과 경찰관 210명을 투입해 지하철 승객의 가방을 무작위 검사하고 칼이나 총 등 흉기가 있는지를 확인해 범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이 시행된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선로 밀치기, 흉기 난동, 총격 범죄 등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둔화세가 주춤했던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예상치를 웃도는 생산자 물가지수 등의 자료가 공개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연기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매 판매가 소비자 지출 둔화를 시사했음에도 인플레이션과 실업수당 관련 새로운 데이터는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를 지원할 더 많은 이유를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부는 2월 PPI가 전월에 비해 0.6% 상승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0.3% 상승을 예상한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1.6%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PPI 역시 전월에 비해 0.4% 올라 전문가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8% 상승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전국 계란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조류 독감으로 인해 공급이 제한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월의 전국 계란 12개 평균 가격은 3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6개월 전인 지난해 8월 2달러 4센트와 비교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조류 독감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데다 부활절을 앞두고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월부터 이어진 조류 독감으로 지금까지 총 48개 주에서 가금류 8,200만 마리가 감염됐습니다. 재외동포청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는 2024년도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국 내 대학 학사과정과 석박사과정 수학을 희망하는 재외동포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생활비, 최초 입국 귀국 항공료, 최초 소요 경비, 보험료 등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진학 전 한국어 연수를 지원합니다. 또 재학 중인 장학생들 간 지역별 교류 활동과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체험 기회도 제공합니다. 플러싱을 포함한 뉴욕주에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성행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론킴 주 하원 의원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시니어들은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가 적어 사기범들이 더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는 대상이기에 이러한 범죄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플러싱의 한 남성이 카지노 도박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뉴욕을 포함한 전미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화 사기를 통해 60만 달러 이상을 갈취해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론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단일 마스터 계정에 연결된 개별 디지털 자산 또는 지불 계정 시스템을 구축해 개인의 자산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